이쪽에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예. 나는 보수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하게 되죠. 네네. 대변을 하게 되는데 대변을 해서 그 다음에 더 큰 나라를 위한 걸 우리가 합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더 극심하게 갈라놓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을 많이 긁어먹고 하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네. 대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 그런 걸 또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깨어 있어야죠. 평소엔 알고 있다가. 그래서 참 이게 선거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나라가 갈라지면은 그 갈라진 나라를 수습해서 또 가야 되는데 점점 더 갈라져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또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예. 이게 갈라지고 분열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앞으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굉장히 비판적이고 매서운 글을 볼 때는 굉장히 단호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이제 짐작하게 되는데 실제 육성을 통해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면모가 좀 있네요. 네. 자, 좀 보겠습니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우리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싶다. 나는 그게 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앞으로 청문회를 치르고 국회에 표결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좀 영상을 더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 영상 보신 느낌은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언론인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기 견해를 밝힐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이 이 사람은 진보요, 보수요라고 규정되는 것을 지식인이라면 네. 사실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네. 논객으로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어젠다를 본인이 많은 비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합쳐서 가는 길이다.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 그리고 지금 또 바로 후에 공개해드릴 영상은요. GCN이라는 게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2012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배우들이 진행하는 강서구 씨 그리고 김자옥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인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저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예. 저는 그때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냐.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자, 날 진보 보수로 규정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뭐 개인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때마다 판단을 내리잖아요. 네. 그때 판단 내린 것이 축적이 되면 네. 어떤 어떤 경향성을 보이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 경향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보다, 보수다. 네. 더 극하게 얘기하면 뭐 극좌다, 극우다 얘기하는데 네. 저는 쓴 글이라든가 네. 그런 것을 모두 종합해 볼 때는 네.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네. 부정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 정부가 네. 산 부분도 있을 테니까 네. 본인이 꼭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저것을 보수 진보보다는 네. 만일에 저분이 써온 글을 이념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상대적으로 우파에 가까운 글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파고 그에 대립되는 개념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되게 좌파로 우파 좌파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의 좀 보편적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 보수나 진보는 상당 부분이 일반적인 학문적 개념과는 왜곡돼 있어서 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그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보수는 뭘 갖다가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하고 네. 진보는 다 좋은 거 지금보다 개혁된 거를 진보의 개념으로 좀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아마도 본인은 스스로 굳이 규정된다면 저런 것이 우파적 글이 많았다. 네. 이런 것이 보다 객관적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모습을 봤는데요. 굉장히
이색적인 잘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도 하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총리 후보자가 노래를 하네요. 스스로를 바리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아마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7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5년 안팎으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정장을 딱 하고 이 보타이까지 하고서 이 바리톤의 음성을 자랑하는 모습 봤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노래 잘하네. 네. 자, 저런 모습 저희가 여태까지 다 그 근엄한 모습에 이제 그 대법관 출신들이나 고위 공직을 지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총리로 이제 지명되기 때문에 저런 영상은 청문회 전에 본다는 것이 이제 상상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기자 출신 총리 후보자가 나오니까 저런 모습까지 좀 살펴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살려야 되겠죠. 네. 저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총리 후보자를 내정했을 테니까 네. 저런 부분을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난 점잖은 사람 이런 생각에 딱 갇혀있게 되면 저런 모습을 카메라 앞에 잡히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건 기자 출신이니까 뭐 이런 그 영역이라는 게 없을 테니까요.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패널께 좀 이런 거 좀 여쭤볼게요. 자, 저희가 어제 이 판넬 비슷한 걸 썼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5가지 조건점이 필요한데 과연 실제 지명된 문창극 후보자는 어떤 곳에 해당될까지 세 분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 총리가 지명되면 이분 공직사회 개혁 꼭 좀 해달라.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게 해달라. 문화를 바꿔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적합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 이름을 좀 자석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3명이 합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쭉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맞춰서 옮겨보기도 그래 보겠습니다. 저는 중간쯤. 중간. 네. 공직 경험이 없다는 것, 그것은 좀 약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보다는 중간에 두셨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른다는 것이 또 어떤 면에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떤 연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네. 자, 박성훈 의원은 어떻게?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오랜 기간 공직사회를 봐왔고 네. 그런 비판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네. 그 방법론은 그에 맞는 수단들을 동원하고 네. 또 실제로 전문가들을 해서 해나갈 의지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의지로 오면 이쪽이다. 네. 야당을 오래 취재해온 이남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본인이 보수와 진보라기보다 나는 나라를 항상 걱정하는 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네.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네, 네. 다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에 맞서서 그러니까 예. 직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중간 정도로 중간쯤으로요. 예. 네. 일단 그럼 뭐 기대감을 좀 많이 보이신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는 너무 영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TK나 PK는 안 된다는데 일단 충북 출신의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 안 된다 조항에는 걸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플러스 쪽으로 가야죠. 플러스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네. 플러스 가야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 쓰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을 폭넓게 쓰기 위해서 이 사람도 씁니다. 뭐 안대희, 김문수, 김종인 이런 분들이 발탁됐다면 이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가요? 어디쯤 놔야 될까요? 문창극 총리를 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해할까요? 칼럼 2개의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불편하다는 범주에 넣는다는 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오랜 동안 경험 있는 사람을 발탁했다고 네. 봐야지. 네. 그걸 칼럼 2개에 애도 안 나보고 가정도 네.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든가 네. 시장 속에서 걸어 나오라고 한 칼럼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다. 네. 그래도 내가 쓴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특별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요 언저리.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아까 이제 기자회견 맨날 안 하시더라. 추상적으로 박근혜 의원 시절에 몇 마디 하면 참모들이 나와서 다 해석을 하고 언론은 그걸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게 2011년이거든요. 3년 전입니다. 자, 문창극 총리 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더 많이 쓸 것이다. 그리고 생방송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자주 생길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과거 주장했던 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총리가 됐을 때 네. 그것을 100% 또 현재는 대통령이고 그 당시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똑같은 내용, 시간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네. 본인이 칼럼 때 썼던 대한다는 걸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네. 또 대통령도 그러한 상황을 그 사람의 충정은 감안하되 네.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따져서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무슨 절대적인 네. 그 자신과 다른 생각을 100%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청문회 통과 뭐 문제가 좀 될까요? 재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낙마 요인이 많긴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야당 입장을 좀 알고 있는 우리 이남희 기자가 아니, 박지원 의원이 네. 지금 총력을 다해서 낙마를 네.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야당에서도 이제 자료 수집 중이고 처음에는 이제 이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전에 썼던 칼럼들을 다 찾아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재산이나 이런 문제들 좀 꼼꼼하게 검증할 텐데 네. 일단 이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돼서 저는 좀 중간쯤에 놓고 네. 싶고요. 다만 오늘 이 문창국 후보자 임명하기까지 네. 청와대가 참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고요. 수많은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네. 다 뭔가 검증이 안 될 것 같아서 탈락을 네. 시키거나 아니면은 총리 후보자 그 제안을 받았던 분들이 가족들 반대나 여러 가지 네. 문제가 걸려서 스스로 안 하겠다고 고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제안을 받아들인 걸 보면 본인도 조금은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간을 택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뭐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 특히 그랬었는데 이런 분 총리를 모시면 대통령보다는 자기가 다음 내 선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정치할까 봐 걱정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뭐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 이후에 공직을 염두에 두고 그러진 않겠죠?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자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네. 저기서 얘기하는 다음 대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 때문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문 후보자에게는 그런 요소는 없다고 보는데 네. 저는 저기서 청문회 통과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네. 아까 야당에서 그 과거에 썼던 많은 글을 지금 검색하고 있을 네. 텐데 네. 사실 그 어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자기의 주장과 네. 언론에서 비판하는 본인의 생각들과 다르다 그래서 네네. 그것을 저 사람이 결격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견에 따른 검증이라고 보고 그것은 낙마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하. 만일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다면 네. 혹시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논문에서 어떤 객관적인 험이 잡히거나 네. 아니면 재산이 비록 많지 않지만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인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 무슨 공직을 한다고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네. 혹시 예기치 못한 소소한 것이라도 드러났을 경우 야당이 네. 굉장히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아킬레스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썼던 주의 주장 그다음에 어떤 방법론 이것을 갖고 본인과 견해가 다르다 해서 몰아붙여서 무자격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네. 이념적이랄까 정치적인 재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네. 지금 이 판을 보면은 플러스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저 네. 판은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든가 네. 네. 또는 고위공직자라든가 그렇죠.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론인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네. 사람이 등장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네. 무슨 플러스 쪽이 많다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거나 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저희가 이게 어제 만들어서 썼던 건데 설마 기자 출신이 총리 후보자가 될까 정말 예상치 못했거든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30대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 동아일보 사장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던 매체의 사장을 총리로 발탁한 적은 있지만
자, 이렇게 총리직을 직접 경험한 사람 이제 어쩌면 두 번째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카드 많은 분들이 예상 밖이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 문창극 후보자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해 보겠고 또 다른 카드, 이번에 좀 예측 가능했던 카드 이런 평가 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